안녕하십니까, 푸틸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돌아오는 Q&A 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짜임의 울 290g에서 300g 정도 되는 그레이 울 중에 그 미디엄 그레이랑 차콜 그레이의 중간 정도. 그러니까 차콜 그레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아주 진한 차콜 그레이 바로 전 정도 컬러를 한 가지를 딱 고르면 웬만한 이런 스타일은 다 커버가 될 거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4시즌용 있잖아요. 사계절 입을 수 있는 수트지 같은 정도로 우선은 기본으로 하나 갖고 계시면 여름엔 약간 덥고 겨울엔 약간 추운데 어쨌든 하나만 사실 거면 대충 커버가 되고요. 울 팬츠는 가능하면 회색 톤별로 라이트, 미디엄, 다크를 다 갖추시고 이제 계절별로 플란넬 같은 거, 코버트. 한 가지 추천해달라 그랬잖아. 한 가지. 아, 네. 바지 사장인데 한 가지 추천해줘야지. 네. 10가지 추천이면 다 할 수 있죠. 신발 사장 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도 혹시 이제 좀 여유가 생기셔서 아, 네. 회색 두 번째 바지를 뭐- 맘대로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트로피컬 울, 저는 한 미디엄 그레이 정도, 약간 밝은 그레이, 그 다음에 회색 플란넬, 겨울에 입어야 되니까 춥잖아요. 저는 플란넬도 미디엄 그레이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네, 너무 다크 그레이면은 또 좀 답답해 보여. 또 너무 라이트 그레이잖아요. 그러면은 코디할 수 있는 색깔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딱 미디엄 그레이 정도. 네. 지금 신발 사장이 입고 있는 정도를 미디엄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보다 조금 약간 다크한 톤이면은 딱 좋지 않을까. 한 네. 가지 제가 그 팁을 하나를 덧붙이면 여름 소재인 경우에는 조금 밝은 톤 계열로 생각을 하시고 가을 겨울에는 조금 더 진한 회색 톤을 생각을 하시면 구성이 좀 뭐 필요가 없죠. 뭐 한 4가지 정도로 옷장을 채우시면 충분히 회색 바지 기능을 할 수 있다. 저희 질문들 읽어보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Q&A 답변이 아니라 그냥 아예 한편 컨텐츠로 만들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차차 컨텐츠로 만들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라미찌 편하긴 한데요. 여름에 이제 더우시면 사실 뭐 그라미찌도 덥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긴 바지 입으시면 여름에는 일단 덥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반바지를 아마 안 입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찐 아메카지 느낌으로 가시고 또 부츠 신으시면 뭐 반바지는 안 입으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저희는 좀 반바지를 여름에 활용을 좀 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 이제 이렇게 엄격한 드레스 코드에서는 휴양지를 제외하고서는 입지 않는 옷인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반바지를 적절하게 스타일링 하는데 넣으셔야 이제 더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반바지 입으실 때는 신발은 로퍼, 페니로퍼나 아니면 뭐 보트 슈즈, 가죽 샌들류를 좀 신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분은 반바지를 좀 제외하고 일단은 그 슈즈를 먼저 베이스로 깔고서 지금 스타일링 하시네요. 그렇기 그러면은, 때문에 레드윙이나 알든 계열 신발을 신으실 거면 긴 바지를 입으시는 게 맞고 더워서 이제 데님류나 퍼티그 팬츠는 어렵다. 그러면은 저는 뭐 사실 솔루션은 한 가지입니다. 라이트 온스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단이 얇아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부분 이제 이 정도로 아메카지를 좋아하시면 뭐 다 14온스짜리 입으실 거잖아요. 두꺼운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탄탄한 거 입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 11온스 정도 되는 예를 들면 워크 팬츠, 워크웨어 데님 중에서는 좀 그런 라이트웨이트 데님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이트웨이트 데님을 좀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 퍼티그나 뭐 치노 바지도 좀 라이트한 거, 예, 좀 얇은 원단으로 되어 있는 거를 좀 찾아서 입으시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맞춤 같은 게 가능하시면 리넨 소재 있잖아요. 그 리넨이 좋은 거는 통기가 잘 되고 원사의 특징 자체가 좀 까슬까슬하잖아요. 그 까슬까슬한 느낌이 그냥 평소에 딱 닿았을 때는 좀 너무 까슬까슬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땀이 막 나고 더운 상태에서는 그 까슬까슬한 느낌이 뭔가 약간의 그 쾌적함을 줍니다. 그래서 리넨을 입다 보면 여름에 이게 리넨을 그래서 입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되게 클래식한 관점이긴 한데 그 클래식에서 사용하는 여름 소재의 바지를 입으시면 조금 그래도 시원한 느낌이 조금은 좀 들지 않을까. 사실은 저는 데님을 좋아하시면 데님의 장점은 저는 한여름에도 또 입다 보면 입어진다는 거죠. 요게 질문 중에서 대다수의 패션 고민이 지금 아무래도 더워지는 철이다 보니까
더위 관련된 질문이 되게 많으십니다. 더운데 여름인데 뭐 입어야 되냐, 멋내기가 너무 힘들다, 또 뭐 해야 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질문 몇 가지만 읽고 약간 좀 종합해서 말을 해볼까 봐요. 결국 뭐냐면 비슷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름이 오다 보니까 자, 여름에 좀 멋있어 보이고 싶고 격식도 있어 보이고 싶은데 더워서 진짜 힘들어 미쳐버리겠어. 저희가 타투가 없다 보니까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타투 있는 분들이 또 이 타투 때문에 여름철에 좀 고민이 있으시네요. 이 반팔 입었을 때 타투가 보이는 거에 대한 고민? 왜 했어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구독자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이게 저도 질문을 쭉 보다가 생각보다 타투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일단 타투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것들이랑 좀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 여름철 상의 고민, 하의 고민을 하셨으니까 이제 데님 많이 입으시는 분들, 저희는 그래요. 저희 브라더스는 솔직히 찐 아메카지 러버다. 그러면은 더워도 입어야죠. 일본의 그 청바지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곤조바퀴라고. 곤조바퀴가 뭐냐면 근성으로 입는다. 힘들어도 2, 3년을 안 빨고 그렇지. 주구장창 입는 걸 곤조바퀴라고 그래요. 근성으로 입어준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근데 입는 거죠. 왜? 청바지를 페이딩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데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마인드셋을 더위도 추위도 이겨버릴 데님의 사랑으로. 여기다 사실은 이거 질문하시면 안 돼. 네. 입으셔야죠. 제가 바지 사장이 조금 소프트하게 풀어드리면 반바지 아니면 얇은 바지를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지는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긴 바지 입으면 리넨도 말을 했는데 결국 더워요. 덥죠. 더워요. 여름에는 그냥 더워 어쩔 수가 없어. 그냥 벗는 게 최상이야. 근데 이런 막 그 더운 나라 가서 이렇게 수영복만 입고 돌아다닌다고 땀이 안 나고 안 덥습니까? 다 네. 벗고 있어도 덥거든요, 사실. 덥긴 덥지? 엄청 덥지. 어떻게 근데 살아야 되는데 다 벗고 다니거나 아니면 참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더위와 계절이라는 거는 인간이 또 혹은 한국인이 한국 날씨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니까. 자, 우리 그 조선시대 양반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네, 양반은 더워도 두루마기를 벗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 위대한 개츠비 같은 거 영화 봐봐. 여름이 배경이잖아. 땀이 막 송글송글 맺혀 있는데 리넨 화이트 리넨 3피스를 딱 그 타이를 끝까지 메고 그래도 기품을 잊지 않고 얘기를 하고 사교를 하잖아. 그게 격식이라는 거죠. 드레스 코드라는 건데 이제 그거를 지금 제가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 더워지고 뭐 글로벌 워밍이고 더워지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뭐 참아야지. 뭐 참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저는 그 하와이에 어떻게 보면 포멀웨어가 알로하 셔츠, 그렇죠. 반바지, 비치 샌들, 쪼리 신고 다니고. 약간 서울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쪼리는 근데 그 하와이 셔츠랑은 다른 개념이지. 쪼리는 그냥 일상 신발이고 이제 하와이안 셔츠는 포멀. 거기에서도 하와이안 셔츠를 입을 때는 그래도 뭐 페니로퍼 같은 거 신습니다. 가죽 신발 신어요. 거기도. 네. 이제 그 정도의 그 세상이 오고 있지 않나, 서울도. 저희의 이제 생각은 이런데 약간 실전 팁처럼 여름에 하의를 어떻게 입을까? 근성을 갖고 입어주시면 좋겠지만 어려우시면 좀 얇은 소재를 최대한 찾으시는 게 결국은 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팁은 얇은 소재인데 핏을 조금 와이드한 핏을 입으시면 좀 낫죠? 조금 바람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게 간격이 내 살이랑 옷이랑 간격이 좀 더 생기니까 그 틈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조금 좀 덜 더운 느낌 듭니다. 근데 이게 그 스트레이트 핏을 또 고수하는 분들이 계셔요. 와이드를 못 입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참으셔야지. 그 고수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어떤 기준을 갖는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기준을 가지면 그거는 지키고 관철시켜야죠. 그렇지. 제가 요즘에 저 인스타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좀 와이드 핏을 좀 많이 입고 있거든요. 좀 과도하게 와이드 핏도 많이 시도를 하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전에는 별로 주목을 안 받았는데 와이드 핏 입고서 요즘에 막 이런 스타일로 주목을 많이 받아요. 하여튼 뭐 네, 한번 입어보세요. 도전을 한번 해요. 자, 패션 도전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그럼요. 상의. 자, 여름철 상의 어떻게 할까요? 자, 대부분 이제 상의 고민이 뭐냐면은 이제 반팔로 귀결이 되는 거지. 반팔 면티, 무지티로 귀결이 되시는 것 같아요. 반팔 티셔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름에 반팔 티만 입고 다니시면은 본인도 이제 지겹고 스타일링 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줄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팁이 뭐가 있을까요? 난감한데? 그러니까 티셔츠를 고집한다.
난 너무 티셔츠가 근데 여기 좋아. 이제 질문해 보면은 프린트 티는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하시는 이거는 좀 거예요. 왜요? 무지티는 지겹고 프린트는 싫고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아니 왜 회원님들 죄송합니다. 저 오늘 회원님 혼나는 자리. 자, 아니 이거는 제가 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잠깐만 그건 솔루션이 없지. 아니 그 나는 그 이 딱 이 질문하신 분이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제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름에는 어떤 상의를 입으면 좀 멋있을까? 저는 멋을 내려면 단추를 잠그는 셔츠류에서 그냥 라운드넥 티셔츠로 넘어간 개념이잖아요. 그게 이제 셔츠, 폴로 셔츠, 라운드넥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티셔츠. 네. 이렇게 요 단계인데 멋을 부리려면 결국에는 거꾸로 가는 수밖에 없죠. 카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니트 폴로나 피케 셔츠. 그렇죠. 폴로 셔츠류를 입던가 조금 더 격식이 입고 싶으면 단추를 잠그는 뭐 요즘에 그 오픈 칼라 셔츠라고도 하잖아요. 반팔 캠프 셔츠. 캠프 셔츠 같은 거 아래가 일자로 딱 잘려 있고 내어 입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름에 입으면 되게 시원해요. 바람이 술술 통하거든. 여기도 이렇게 열려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걸 리넨이나 이런 뭐 이렇게 되게 얇은 마드라스나 이런 코튼 소재를 잘 선택해서 입으시면 티셔츠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시원하고 그럴 수 있어요. 멋은 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저희처럼 자켓을 참고 입으실 거 아니면 그냥 반팔 셔츠 추천해드려요. 반팔 셔츠가 사실은 제일 좋은 솔루션 아닐까. 반팔 셔츠 입으시면 격식 다 차리고 그것도 이제 원단의 뭐 색상도 얌전하게 가시면 되는 거고 화이트나 뭐 네이비나 뭐 베이지 계열이나 단색으로 입으시면 얌전해지는 거고 프린트 넣으면 이제 휴가 갈 수 있는 거고 뭐 막 더 화려한 거 입으시면 놀러 다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니까 반팔 셔츠 저는 네,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것도 또 덥다고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시원한 소재의 긴팔 셔츠를 팔을 걷어 입고 다니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 이제 이거 타투 고민이랑 이렇게 맞물려서 저희 사실은 이 마드라스 소재나 이런 리넨 소재 셔츠 있잖아요. 너무 더우시면 네이도 안 입고 그냥 그 셔츠만 입고 다니시면은 정말 시원합니다. 맞아요. 사실 그 정도는 좀 타협을 합시다, 여러분. 그 팔을 걷어서 긴팔 셔츠를 팔을 걷는 거랑 반팔 셔츠가 생각보다 약간이지만 큰 차이입니다. 이게 격식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요. 생각보다 많이 나거든요. 타투를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드러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긴팔을 걷어 입게 되면 조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인지 여기까지도 걷을 수 있고 다 걷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보여지는 정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정도까지만 노출을 하시면은 뭐 어떤 뭐 타인에 대한 그런 의식도 좀 덜 하셔도 되고 또 타투가 있는 게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힌트를 주시는 거는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걸 받아주는 사회 많아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유니페어는 타투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요즘에 유행하는 템인데 메쉬 소재 그 반팔 셔츠가 있어요. 속 다 비치는 거. 망사 조직 같은 거. 그거를 좀 몸이 되시면 그 안에 이제 하얀색 소위 난닝구라고 그러잖아요. 민소매 나시. 요거 입으시고 딱 입으시면 멋있죠. 그거는 진짜 시원하고 멋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 그러면은 어떻게 입어야 되냐 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아메카지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기본으로 데님이나 이제 퍼티그나 치노나 이렇게 입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여름에는 요 아메카지 기본템들이 조금 안 붙긴 안 붙습니다. 사실은 이런 저희가 말씀드린 뭐 셔츠를 걷어 입는다든지 캠프 셔츠를 입으면은 바지는 좀 와이드한 피팅감에 뭐 리넨이라든가 아니면 좀 되게 좀 나풀거리는 하늘거리는 좀 얇은 소재의 면에 뭐 투턱 와이드 팬츠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울 혼방, 울 폴리 혼방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기지바지 있잖아요. 슬랙스 같은 거를 색깔을 좀 맞춰서 입어주시는 게 여름철에는 보기도 되게 여유롭고 시원해 보이고 실제로도 좀 더 시원합니다. 그런 룩으로 좀 다니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름 룩은 한 이 정도에서 아까 그 스트레이트 핏 청바지 고수하고 싶으신 분 아, 네. 그분 그 상의는 스트리트한 티셔츠를 안 어울려. 네. 그분 솔루션 한번 가시죠. 네, 바지를 바꾸십시오. 이게 스트릿한 느낌이 상의가 되면 바지가 스트레이트 핏은 안 붙습니다. 좀 와이드한 그런 좀 스트릿한 느낌의 뭐 옷을 배기한 뭐 그런 아메카지 티셔츠 있잖아요. 이렇게 그 과거 옛날 프린트 되어 있는 예를 들면 뭐 토이즈 맥코이 스타일, 뭐 웨어하우스 같은 스타일의 티셔츠를 딱 입으시면 멋있긴 하죠. 핏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그렇게 입고 네. 여름에 뭐 레드윙 신으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진짜 뭐 그냥 셔츠 입고 프로 헤치는 거죠. 걷고.
셔츠입니다, 여러분. 네, 여름 얘기 갖고 거의 뭐 컨텐츠가 하나가 나와버렸는데. 저희가 근본 채널이잖아요. 근데 근본 채널에다가 근본병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물어보면 어떡해? 그러면은 이건 본인은 이걸 좀 네거티브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야? 근본을 찾는 게 좀 피곤하다? 그런 뜻인가요? 그거보다는 뭐랄까 좀 좀 새로운 걸 하고 싶다? 그런 거 아닐까? 너무 근본에 그 사로잡혀 있는 게 좀 힘드신가요? 저는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을 추천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 완벽하게 깰 수 있잖아. 확 벗어날 수 있잖아. 어떤 새로운 그 개념으로 디자인을 하는 브랜드를 접해 보시면, 왜냐면 근본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다른 종류의 옷을 입으시면 못 알아보잖아요. 길거리에서 봐도.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좀 변신을 하고 싶으시면 이제 그런 좀 약간 다음 세대, 이게 최근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같은 느낌? 그런 이제 뭔가 규율을 파괴하는 것 같은 느낌의 브랜드들을 이제 팔로우를 하시면 되고, 근본병은 사실 좋은 병입니다. 시작점이 있죠. 그게 근본이거든요. 그걸 이해하고 입는 거랑 없이 입는 거는 보인다. 저는 이분은 좀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고 싶긴 한데 라이브를 할까봐. 근데 이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해서. 아, 예. 저는 근본병은 지키십시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패션에 대한 관심과 혹은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뭔가 계속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옷이 많지. 그쵸? 자꾸 아이템이 너무 많지. 쌓여만 가고. 사실은 제가 옷걸이를 최근에 이제 하도 옷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옷걸이가 부족해진 거야. 그래서 옷걸이를 몇 박스를 샀는데 어저께 이제 빨래 걸다가 봤는데 옷걸이는 또 부족해졌어. 이런 스타일. 옷걸이도 물어보셨어요, 옷걸이. 여기 한 옷걸이- 분이 그 옷걸이 추천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갖고. 저는 자주의 그 나무로 된 좀 얇은 거, 그 나무로 되어 있는 옷걸이 중에 비교적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렇게 어깨 두껍게 된 거 말고 얇은 거, 그거를 거의 다 씁니다. 이유는 그 원래는 이제 그 메이네띠 같이 그 이탈리아의 되게 유명한 그 모든 이런 수트 브랜드들이 쓰는 뭐 옷걸이의 근본이죠. 네. 네. 이제 뭐 고가의 뭐 비스포크 수트나 이런 거는 그런 옷걸이에 거는 게 이제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옷이 많아지면 옷걸이 자체의 부피 때문에 사실은 옷장 안에 들어가는 옷의 개수가 굉장히 적어져요. 너무 꼭 이렇게 붙어 있으면 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려면은 사실은 얇은 옷걸이를 쓰시면 이 고민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얇은 거. 네. 이거 셔츠에 저는- 쓰셔도 되고 자켓에 쓰셔도 되고. 네. 네. 그래서 고민. 그게 저는 짐이 짐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많아져서 이제 처치곤란까지 가는 게 고민이죠. 벼룩시장 한번 하십시오. 근데 또 벼룩시장을 제안을 많이 받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또 벼룩시장에 좀 물건을 제 물건을 딱 갖고 나갔을 때 좀 와, 이런 거를 또 갖고 있네. 난 좀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은데 생각보다 또 그렇게 또 막 가치가 대단한 건 또 없어 또. 나도 예를 약간 들면 그런 그런 것 거 있잖아. 같아. 뭐 리바이스 막 80년대 이런 거 확 갖고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이게 기준이 높네. 그런 게 없어. 저는. 저희가 명품을 거의 안 사기 때문에 맞아, 브랜드 명품을 옷이 별로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그 벼룩시장 하면은 이렇게 재미가 없어 하실 것 같긴 한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재미없으실 것 같아요. 네, 저의 고민은 저희가 이제 업자잖아요. 업자다 보니까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만의 스타일을 확립시키기가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의 고민입니다.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진짜 막 뭐 아메카지 저희 가끔 스트릿 캐주얼 막 그런 것도 입고요. 진짜로. 뭐 휴일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완전 그냥 초포멀 비스포크까지도 다 입잖아요. 그 보통 이제 스타일의 어떤 확립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가지 룩으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장르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귀결이 되고. 근데 저희는 지금 여러 가지 장르를 동시에 하고, 사실 뭐 저는 그라미치를 비즈니스로 하고 있고 드렉스도 해야 되고 뭐 앤더슨 셰퍼드 이벤트도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아웃도어 캐주얼부터 비스포크 수트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의 좀 고민이긴 합니다. 업자가 만약에 아니었다라고 하면 좋아하는 것만 딱 이렇게 컴팩트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만 입고 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업자가 아니래도 똑같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가 이제 저의 고민이고, 저희 많은 채널을 보시는 회원님들은 제안을 하나 해드리자면 스타일을 하나 이제 정하셔가지고 쭉 파고 들어가시는 것도 되게 어떤 행복한 옷 입기 생활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네. 그 정하기 전에 결국에는 한 번씩 훑긴 하셔야 돼요. 훑고 이제 이게 나한테 어울리거나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딱 생기면 그냥 그거를 그냥 쭉 깊게 파십시오. 그게
돈도 좀 덜 쓰고 네. 스타일을 빨리 확립하는 길이긴 합니다. 근데 많이 결과적으로 그게 더 많이 절약이 되죠. 이건 네. 저희가 다 이렇게 벌려서 다 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제는 좀 이렇게 좁혀갈 시기가 왔다고 저희도 네, 각자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네. 소개팅 마지막 한 게 몇 년 전이죠? 한 28년 된 것 같습니다. 저희의 방식 알려드리면 망합니다. 옛날 방식이죠. 옛날에는 뭐 옛날에 썸이라는 게 없었어. 그 썸이라는 개념이 단어. 없었어요. 개념이. 저희는 선보던 잠깐만. 저희 때는요 유선전화 시절입니다. 유선전화. 맞아요. 전화하면은 저기 그 부모님이 막 여자애네 부모님이 받으셔. 그러면 당황해서 막 끊고 막 저 영희 친구인데요. 뭐 그러면 저쪽 아버지가 누구냐 뭐 이런 시대입니다 저희. 뭐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뭔가 남성으로서 이렇게 뭐 이성 친구를 사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 한번 다뤄볼 만해요 따로. 오케이. 소개팅 저희가 룩, 뭐 한번 데이트 룩, 그다음에 어떻게 매너를 지키는가 컨텐츠를 이런 한번, 거는 네. 클래식한 관점으로 제가 한번 전달 드릴 생각이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습-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제습기? 아 이게 제습을 어떻게 해요? 자, 근데? 요것도 관리 방법에 대한 질문이 몇 가지 더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읽어드리진 않을 텐데 여름 이제 옷 관리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네. 습기 관리 어떻게 하나, 세탁 주기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속옷류, 그러니까 뭐 셔츠, 뭐 티셔츠, 뭐 팬티, 양말은 그냥 한 번 입으면 세탁을 바로 하는 편이고. 그럼 당연하지. 그걸 몇 번씩 임산하고 있어. 그래? 적어도 이런 드레스 셔츠 같은 경우 한 두 번 입을 수 있지 그래도. 근데 아우터류는 거의 세탁 안 합니다. 바지는 한 몇 달에 한 번? 한 달에 자, 한 그 번? 일단은 제습부터 할까요? 제습은 뭐 사실은 그 나프탈렌은 요즘에 또 안 쓰더라고, 없더라고. 좀 방지용 그런 뭐 파우치라든가 이런 제품들 나오잖아요. 그 옷장에 넣어놓으시잖아요. 뭐 그거 그거는 넣어놓죠, 기본적으로 넣어놓죠. 이렇게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하고, 사실 뭐 저희 스타일러를 안 쓰고 있어가지고 스타일러의 뭐 빅팬은 아닙니다만 스타일러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스타일러가 없으시면 일광 건조, 너무 걸어놓으면 물 빠집니다. 색이 바르기 때문에 뭐 일광 건조라든가, 사실 스팀 다리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에서 스팀 다리미 후 살짝 일광 건조, 그늘 건조. 이제 통풍이 중요한 거죠. 통풍. 저희는 사실은 세탁을 그렇게 자주 안 합니다. 옷은 세탁하면 할수록 상합니다. 이 양복류도 울류도 드라이클닝 맡기면 상합니다. 드라이클닝 맡기면 옷 망가진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뭐 흘리잖아요. 그러면 칫솔 갖다가 실제로 막 문대가지고 빨리빨리 스파클리닝이라고 그러죠. 스파클리닝을 하고 스팀을 쫙 쏘입니다. 쫙 쏘여가지고 이제 걸어놓고 그런 식으로 좀 하고요. 대부분은 근데 뭐 코트류, 수트류, 울 좀 비싼 옷들 있잖아요. 그렇게 자주 세탁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 깔끔해야 되고 꼭 빨아 입어야 되고 세탁을 꼭 해야 된다는 좀 고정관념 같은 게 있으신데, 서양의 옷 입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서양의 옷들은요 빨아 입는 옷이 아닙니다. 저희가 입고 있는 건 서양 복식이니까 서양 복식들이 그렇게 막 세탁을 자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탁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바버 자켓도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바버 자켓을 못 받아들였다고, 아시아 사람들이. 일본인들도 마찬가지. 아니 이건 빨지 말고 입으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안 빨고 잘 입으시잖아요, 바버 자켓. 그런 개념이랑 좀 비슷하고요. 여기서 제습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드라이 오히려 잘 말리는. 말리는 게 그러니까 중요하지. 입으면 땀이 나죠.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옷걸이에 걸어서 베란다 같은 게 있으면 창문을 열어놓고 공기가 좋을 때는 걸어서 그 자연풍으로 좀 건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건조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 옷장에다가 꽉 넣어놓지 마시고 한 번씩 꺼내서 뭐 털고 걸어 놓으시면 그래도 컨디션 유지가 꽤 됩니다. 천연 울 소재 같은 경우는 그 털의 그 조직 자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소재라서 그렇긴 해요. 주름도 사실은 그냥 오래 걸어두면 다 펴져요. 정 찝찝하시면은 뭐 울리트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한 시즌 다 입으시고 한 번만 드라이 클리닝 딱 하시고, 아니면 뭐 울리트는 손세탁 손세탁 하셔도 되잖아요. 울 샴푸로. 저는 스웨트도 한 시즌 입고 세탁해서 넣어놓습니다. 매번 안 빨아요. 스웨트는 가을에서 겨울 입고 봄에 세탁해서 넣어놓고, 일부러 경련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주 빠셔도 돼요. 막 입고 빨고 하시면 또 경련 변화 때문에 멋있고요. 그 옷을 오래 맞아요, 좀 유지하면서 입고 싶으시다, 관리 측면에서, 그러면 사실은 적게 세탁을 빠시는 게.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네. 패션 잡지
네, 저는 사실은 여전히 그 여러 가지 일본 잡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일본 잡지들이 좀 뭐랄까 시들해졌습니다. 여기도 이제 잡지가 그 페이퍼 매거진이 지류의 힘이 좀 사그라들다 보니까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에요. 그 예전처럼 컨텐츠가 좀 신선하지가 않아서 전 사실 이제 요즘에는 그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팔로우를 좀 해놓으시면 뭐 유행이라든가 요즘 트렌드는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션 지식 유행은 이제 요즘에 그런 이제 온라인 미디어들을 보시면은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른 편이고, 저는 여전히 그냥 책을 사는 행위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한 달에 뭐 한 번씩 교보문고 갑니다. 근데 또 패션은 되게 좀 학문으로 정립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이렇게 명확한 그 역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배우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뭐 구글에다가 영어로 검색을 해보시면 가령 뭐 페니로퍼의 뭐 히스토리, 오리진 오브 뭐 페니로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보시면 뭐 그냥 이게 썰이라도 그 어떤 유력한 설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찾아보는 편입니다. 푸티지 브라더스 채널 보고 계시니까 계속 계속 저희가 구독. 그래도 그런 지식들을 비교적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거로 보시면 됩니다. 양질의 컨텐츠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거. 다 이제 비슷비슷한 또 질문들.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이제 하체가 두껍다, 뭐 하체 튼실 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지가 허벅지 때문에 안 맞으신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요즘에 그 와이드핏이 슬랙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저희가 뭐 2025년 트렌드 예측할 때 바지 핏이 좁아질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와이드 핏 슬랙스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런 와이드 핏 슬랙스, 뭐 투턱 들어간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주름 잡힌 거를 입으시면 허벅지가 좀 두꺼우신 분들은 이 턱 팬츠를 많이 입으시면 보완이 좀 됩니다. 플리츠가 들어간 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룸이 많으니까 근육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일반 없어요. 기성복으로는 거의 비율이 안 나옵니다.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거의 클래식한 수트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맞춰 입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구매를 하실 거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라부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재고가 너무 빨리 빠지긴 하는데 사실 보트 슈즈 명가라 그러면은 스페리 탑사이더 또는 세바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본 명가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트 슈즈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다 보니까 한국에 이게 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해외 직구나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파라부트의 보트 슈즈는 근본이냐고 하면 근본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 보트 슈즈는 미국이 미국 근본이기 계열이니까.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 파라부트 보트 슈즈가 제일 구하실 수 있는 옵션 중에서는 가장 제일 좋은 최고 옵션.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블레이저에 치노 팬츠 입고 다니시는 분만 해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까 왜 저희가 한 바라시는 얘기처럼 좀 곤조 있게 클래식의 수호자 하시면은 그냥 신발 신고 있어야지 회사에서.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이거는 사실 제가 회사 생활할 때도 이제 저는 같은 질문을 항상 했었거든요. 유독 왜 신발을 와서 다 갈아 신으시지? 이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옛날에 구두가 다 그 시멘티드 본드로 붙인 신발 이거 구두잖아요. 좋은- 땀이 차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스레바로 안 갈아 신으면 발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럴 수 있는데요? 목재고. 근데 여러분 저희가 판매하는 구디어 벨티드 슈즈 신고 다니시잖아요. 발에 땀이 하나도 안 찹니다. 가죽이 잘 흡수를 해주거든요. 네, 진짜입니다. 저희 그 파라부트에 바하마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로퍼고 뒤는 뮤린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이거 실제로 일본에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슬리퍼로 많이 사가신대요. 이제 앞에서 보면은 좀 격식을 갖춘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도 크록스는 안 신으시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하마가 그렇게 막 엄청 잘 팔리는 건 아니어가지고 수입이 좀 이렇게 많이는 안 해서 지금 사이즈가 좀 깨지긴 했는데 파라부터 바하마 좀 추천드리고요. 경제력이 좀 되신다, 좀 쓰시겠다 이러면은 벨지안 로퍼, 벨지안 슈즈. 벨지안 슈즈가 원래 슬리퍼의 약간 에르메스다. 그렇죠. 네, 뭐 거의 최고봉이죠. 슬리퍼에서는 최고봉. 이게 아주 폭신폭신하고 좋은데 사실 뭐 슬리퍼에 7, 80만 원씩 투자하기 어려우시니까 저는 이게 이제 슬리퍼 클래식 슬리퍼로서는 하루타 아시죠 여러분? 하루타에 보시면 스포크 슈즈라는 게 있습니다. 국내 하루타 수입하시는 분이 이제 저랑 되게 친한 대표님이신데 남성 스포크 슈즈가 잘 안 팔리나 봐요. 그래서 여성 스포크만 수입하시더라고요.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하루타의 스포크 슈즈를 일본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클래식한. 그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영국 사람들이 신는 실내화 슬리퍼를 똑같이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신으시면 진짜 멋있지 않을까. 최고죠. 그거 신고 다니시면 회사에서 어머 이거 뭐예요 이렇게 될 것 같은. 벨지안 슈즈는 이제 금액대가 좀 있으니까 그거 대신에 하루타의 그 스포크 그거 신으시면 뭐 그게 이제 닥터스 슬리퍼라고 클래식한 디자인입니다. 너무 멋있죠. 그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조언해요? 네, 하세요.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속 되도시던가 한번 그냥 사라 한번 깨셔라. 깨라 그 둘 깨십시오.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체형이나 이미지가 가죽 자켓과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럼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야? 자신감 있으시네. 딱 상남자 스타일이시네. 그리고- 네, 사세요. 남자답게. 사요. 빡! 예, 질르십시오. 제일 비싼 거 하나 딱 질르십시오. 멋있게. 예, 그게 남자입니다. 실패하시잖아요? 배우십니다. 성공하시잖아요? 평생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반려가죽이 되죠. 자, 이게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면 이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민이 될 만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뭔가 지식이 없고 잘 모르겠고 근데 또 막 사기에는 쉬운 가격은 아니고 뭐 누가 옆에서 알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한번 결정을 해서 구입하시는 거가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또 보면 사고는 쉽고 근데 또 비싸고 맞는 거 같은지 아닌지 모르겠고 이 걱정을 하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버짓이 부족하면 모으세요. 예. 그래서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켓을 매장에 가서 입어보세요. 왜냐면 입어보는 데는 돈 안 들잖아. 입어보고 사이즈가 맞는지 어떤 브랜드의 가죽 자켓이 제일 잘 어울리는지를 고르신 다음에 그때 눈을 딱 감고 그냥 사야 돼요. 그 액션이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평생 가죽 자켓을 못 삽니다. 가죽도나 뭐 수트나 코트나 뭐 저희 뭐 비싼 구두나 다 똑같아요. 심지어 여자친구도 그래요.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썸 타잖아. 근데 막 따지거든. 봐, 그게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있어요. 고를 때는 하나만 봐라. 하나가 100점이면 나머지는 포기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이게 내가 정말 중요한 거가 하나가 만족되면 나머지는 좀 왜냐면 그 완벽한 평균이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거든지.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 이거는 저도 경험에서 오는 어떤 그런 충고이자 조언인데 아무래도 젊었을 때 돈이 없으면은 사고는 싶으니까 좀 타협을 한단 말이죠. 타협을 해서 뭐 좀 후진 거, 좀 합리적인 가격을 사요. 결국은 안 입습니다. 또 삽니다. 결국은 근본템 제 끝판왕 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냥 빨리 사시고 쭉 입으시는 게. 그러면은요 이게 자기 게 일단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격은 나중에 까먹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일단 만약에 너무 비싼다는 거는 곧 여기 특히나 가죽 자켓을 보면 더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거가 잘 맞으면 이거를 그냥 뭐 1, 2년 입고서 어떻게 버리실 거예요? 그냥 평생 입으신다고 치면 그 금액을 그 기간으로 나눠보면 생각보다 투자할 만한 금액이다. 그리고 이제 자주 입지도 못할 자켓이라고 하셨는데 가죽 자켓은요 사실은 자주 입으려면 정말 자주 입을 수 있고요 안 입으려면은 진짜 1년에 뭐 두세 번밖에 못 입는 게 가죽 자켓이긴 하거든요. 이게 뭐 보온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다고 막 한여름에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가죽 자켓을 좋아하시면 생각보다 봄, 가을 관절기 때 요런 좀 비싼 아이템으로 하나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손 많이 갑니다. 좀 저는 그냥 한번 빡 끊고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솔루션. 이게 이제 미국식 아이비리그의 뭐 그 아메카지에서 많이 착용하시는 요 벨트잖아요. 이 리본 벨트. 요게 이제 끝에 가죽이 이렇게 돼 있는 버전들이 있고 아니면은 그 디링 벨트라 그래가지고 그로그랑이라고 그래서 반딱이는 광택 있는 재질의 그로그랑 벨트라든지 링 벨트도 요런 테이프 재질이 있는 게 있습니다. 요런 벨트를 해주시면 운동화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요런 경우에 지금 딱 그 샴브레이 셔츠에 치노 팬츠에 99의 그레이를 신으셨어요. 벨트로 좀 놓으시면 됩니다. 그 꽈배기 벨트라고 있잖아요. 가죽 이렇게 그렇죠, 엮은 그렇죠. 거. 네, 브레이드. 그거를 지금 치노를 입으셨기 때문에 약간 옅은 색깔 브라운
예, 꼬냑색, 뭐 텐 컬러라고도 하죠. 그런 류의 꽈배기 벨트를 그냥 매치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묻힙니다. 네, 아니면 벨트 중에 태닝 안 된 가죽 색깔 있잖아요. 내추럴. 네, 내추럴 가죽. 그 색깔 벨트를 매시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 치노 색깔을 묻히기 때문에 밑에 어떤 색깔의 운동화를 신으셔도 그냥 적당히 어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니커즈들 같은 경우에 보통 화이트 많이 신으시니까 그 경우에는 이 디링 벨트, 저는 그 에쿠르색 디링 벨트 있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만능템이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이제 뭐 어지간한 그 캐주얼 착장할 때는 그거 굉장히 많이 맵니다. 그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낮에는 보디 쇼츠, 수영복 화려한 거 입으시고 겉에는 그냥 뭐 프린트 티셔츠 입으시고 비치 샌들, 쪼리 신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저녁에 레스토랑 같은 데 가신다 이러면은 그런 하와이안 포멀 어타이어 있잖아요. 뭐 화려한 그 하와이안 셔츠에 밑에는 이제 무조건 심플하게 그 컬러 톤 맞추셔가지고 화이트 베이스면 화이트, 베이지 톤이면 뭐 치노, 뭐 약간 네이비나 블랙 계열이면 그대로 블랙으로 내려가시든지 네이비로 내려가시든지 도 되고, 아니면 뭐 어지간하면 화이트 반바지, 뭐 베이지 반바지면은 대부분 다 잘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다가 이제 알로하 셔츠나 뭐 이런 마드라스 반팔 셔츠 입으시고, 또는 그냥 무지 셔츠 입으셔도 돼요. 보트 슈즈 신으시면, 모카신 또는 신으시면은 완벽하죠. 그러면 이제 어지간한 호텔 레스토랑 좋은 데 가셔도 뭐 그렇게 좀 격식에 떨어지지 않는 느낌 아니실까. 이게 이제 저희 아까 계속 고민하시는 여름 착장이랑도 조금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많은, 저희 말고 다른 유튜버 분들이 뭐 SPA 브랜드에서 진짜 뭐 잘 이번 시즌 뭐 추천템 이런 거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래도 유니크로는 좀 눈여겨보는 편입니다. 그 사실 저는 딱 두 개밖에 안 봐요. 유니크로 아니면 자라인데, 자라는 굉장히 트렌드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막 되게 트렌드가 반영이 된 옷을 잘 안 입으니까 자라는 이제 눈여겨보기만 하고 잘 사지는 않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시즌 자라면은 저 같으면은 그래픽 티셔츠 류들이 좀 재밌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라의 이번 시즌은 저는 약간 와이드핏 슬랙스류들, 사실 이게 와이드핏이 또 언제 저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와이드핏 슬랙스는 또 유니크로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라에서는 그런 걸 좀 보고 있고, 유니크로는 아무래도 이제 근본템들이죠. 그런 어떤 치노, 데님류 이런 것들, 그런 게 정말 잘, 진짜 그 가격대에 있을 수 없는 퀄리티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유니크로는 그 U 시리즈, 뭐 C 시리즈, 뭐 JW 앤더슨 이런 콜라보류들 중에서 시즌마다 보면은 되게 재밌고 요건 하나 살만한데 이런 제품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SPA 브랜드에서는요, 바지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바지류. 이게 아우터류들은 조금 뭐라 그러냐면은 티가 나요. 예, 좀 약간 아무래도 가격에 그 좀 고급지지 않은 맛이 있고 안 입게 되십니다. 잘. 결국은 아우터류들은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바지류들은 사실은 코디만 잘하시면 그렇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행에 맞는 실루엣을 막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대부분 스파 브랜드에서 바지류들을 좀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네, 좋은 제품들이죠. 네, 아주 좋은 제품들인데 이제 이게 또 가격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요 따로 준비하진 않고요. 아까 뭐 저희가 가죽 자켓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눈 딱 감고 빡 지릅니다. 뭐 미래에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갚아주긴 하더라고. 아, 그렇죠. 그리고 일단 지르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르면 딴 걸 안 사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할부를 갚다가 보면은 내게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아이템을 살 때는 뭐 그게 너무 금액이 너무 비싸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걸 살 때는 지를 순 없죠. 그건 카드로 아무리 한도가 있어도 지를 수는 없는데, 한 뭐 200만 원, 300만 원대 아우터를 장만할 때는 한 몇 달을 좀 고생을 하면은 갚을 수 있으니까 그냥 마음에 드실 때 사시는 게 이거예요. 좋을 것 같습니다. 모아서 지르느냐, 질러놓고 갚느냐, 제가 볼 때 그 뭐랄까요, 시간은 비슷하지 않을까? 조금 더 이런 그 재정적으로 계획 세우는 거가 조금 더 마음에 안심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모으세요. 모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얘가 스타일을 갖기 위해서 버짓을 모아서 어떤 아이템을 구매하는 거, 또 그게 딱 다 모아서 이 내가 사고 싶은 코트를 샀을 때 그 만족감, 그거 있죠. 그리고 네. 요거는 저의 어떤 그 돈 쓰기의 팁인데, 보너스가 들어왔어.
아니면 뭐 갑자기 어디서 뭐 꽁돈이 생겼어, 용돈 받았어, 목돈이 뭐 어디서 들어왔어, 뭐 주식을 하셨는데 시세 차익 좀 생기셨어요. 그러면은 저 그때요 큰 거 삽니다. 왜냐면 그 돈이 들어왔는데 짜잘하게 쓰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300만 원이 보너스로 들어왔는데 나 이거 다 어디 갔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 큰 걸 하나 빡 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두고두고 그때 보너스 사서 저거 샀지, 뿌듯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에 빡 남을 정도의 그거를 한번 빡 지르셔라.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할부로 지르는 거고요. 그럼 어디서 꽁돈이 나 몰래 안 생깁니다. 꽁돈 어디예요? 없고요. 네, 없고 그 미래에 내가 갚아준다. 네, 열심히 일하십시오. 아우터와 바지핏의 상관관계, 요거는 저희가 또 하나 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데님 자켓은 데님 팬츠와 입자는 어색한데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데님 자켓과 데님 팬츠 셋업이 생각보다 더 어렵다? 네, 중급자 이상의 코디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멋있으려면 어색하지 않아요. 데님 자켓은요 여러분 아무데나 걸치셔도 됩니다. 마치 네이비 블레이저랑 같은 역할을 한다. 아무 바지에나 그냥 툭툭 걸쳐도 다 붙는 게 데님 자켓이긴 합니다. 네. 심지어 뭐 그냥 그 회색 울바지, 슬랙스, 뭐 블랙 슬랙스, 치노 당연히 그렇고요. 진짜 뭐 퍼티그 퍼티그, 심지어 뭐 스웨트, 회색 스웨트 팬츠에도 잘 어울리고요. 데님 자켓은 그냥 정말 아무데나, 이게 데님 자켓을 즐기는 방법은 아무 바지에나 믹스 앤 매치가 저희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터 바지핏 상관관계는 나중에 컨텐츠로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 답이 정해져 있죠. 리바이스도 있고 챔피언도 있고, 저는 진짜 후회하는 게 그때 제가 러셀을 꽤 샀거든요. 지금 하나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남아있더라고 집에. 그때 막 색깔별로 막 쟁였는데 그 다 어디로 가고 없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 죽겠어. 그거 다 가지고 있을 걸. 그런 거랑 그죠? 뭐 리바이스도 그 당시면 지금처럼 비싼 가격이 아닐 거예요. 메이드 인 USA가 뭐 한 80년대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그때 나왔던 뭐 그런 류의 메이드 인 USA 라인이라던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밀리터리도 그때는 데드스탁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겠어요. 군복류의 그냥 그 데드스탁을 하나씩 쫙 사갖고 다 모아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빈티지 제품들, 그런 거를 좀 많이 사서 네. 쟁여놨지 않았을까? LL빈 이런 거, 네. 옛날 LL빈 이런 거. 그때는 제가 나이키 운동을 많이 샀죠, 이 나이 때. 근데 나이키는 소재가 이제 가수분해되는 소재로 만들었던 시절이라서 그때 그렇게 사 모은 게 지금 이제 가루가 됐고. 네. 그리고 이 당시면은 아직 메이드 인 USA 컨버스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많이 남아있죠. 비슷하고요. 네. 그런 거를 메이드 인 이제 USA. 사서 좀 쟁여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 인스타그램에 가끔씩 저희가 올리잖아요. 겨울철에 드레시한 코트랑 매치하시면 생각보다 되게 예쁩니다. 이게 저희 뭐 직전 컨텐츠인 그 쿠사노 케니시상, 쿠사노상의 제가 말씀드린 일본어로 하즈시 있잖아요. 하즈시 또는 기쿠즈시, 드레스 다운은 그런 스킬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그냥 툭 신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수트에 신든지 막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은 회색 울슬랙스에다가 에어조던을 딱 신고, 이제 이거는 뭐 청자켓? 코디 하시기 나름이시긴 한데 뭐 그런 식으로 신으셔도 저는 되게 멋있지 않을까. 뭐 유행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나는 에어조던 좋아해서 신는데, 그게 이제 본인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말을 저희 형제는 양말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사봤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갈 때마다 그 현지의 브랜드들 뭐 이런 걸 하나씩 사서 다 신어보는데,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발견한 가장 미국스러운 양말, 솔로라는 브랜드입니다. 솔로는 정말 예술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 엔유니페어에서 이게 그 중간 정도 쿠션, 네, 이게 쿠셔닝이 두꺼운 게 있고 중간이 있고 좀 얇은 게 있는데, 이 중간 모더레이트 쿠션이라는 게 제일 일상생활 신기가 좋아서 저의 수많은 소비 끝에 이걸 다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요거 이제 딱 이거 신으시면 돼요. 캐주얼 용도는. 저는 운동할 때는 용도별로 다 따로 삽니다. 러닝용 양말은 좀 얇고 미끌미끌한 거, 발에 왜냐면 물집이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래 뛸 때. 그리고 농구나 테니스는 저는
나이키를 신습니다. 왜냐면 나이키가 생각보다 핏이 되게 좋아요. 농구용 양말이 따로 있고 테니스용 양말이 따로 있는데 그걸 다 좀 따로 그냥 구분해서 신는 편입니다. 저는 그 한국에 잘 안 들어오긴 하는데 헬스니트라는 브랜드 있어요. 그 헬스니트의 이 그 스포츠 삭스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헬스니트는 좀 근데 오래 못 가. 내구성이 약간 내구성이 떨어지긴 좀 합니다.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국에서 구매는 좀 어려우신데 그 미국 브랜드 중에 여전히 메이드 인 USA로 만들어지는 그 양말이 있는데 윅웸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는 등산용 양말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그 화이트 스포츠 삭스가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시면 윅웸의 그 화이트 삭스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반기에 헤인즈에서 이제 팩 삭스가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헤인즈 삭스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거 이제 사서 신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퍼는 사이즈가 어렵죠. 앞이 편하면 뒤가 헐렁하고요. 뒤가 딱 발 뒤꿈치가 끼면 앞에도 이제 끼죠. 앞에 등 부분이 굉장히 압박이 타이트할 있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타이트하냐 헐렁하냐 이거에 이제 기로거든요. 로퍼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본인의 족형에 잘 맞는 라스트로 만들어진 로퍼들이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에서 나오는 로퍼들을 다 신어보시고 브랜드의 이름이나 모델의 그런 유명세로 고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령 뭐 존 로베 로페즈 같은 경우에는 이 로퍼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족형에 맞으면 너무 좋은 이제 로퍼인데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편하게 잘 맞는 로퍼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서양 신발이다 보니까 그리고 로퍼라는 신발 자체가 이제 그 발을 잡아주는 포인트가 이 발 등 부분이랑 이 뒤꿈치밖에 없어요. 끈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딱 맞지 않으면 이렇게 쪼이던가 헐렁하던가의 그런 피팅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꽉 끼는 것보다는 약간 느슨하게 그냥 그 힐슬립이라고 하는 뒤꿈치가 약간 좀 벗겨지더라도 느슨한 거를 선택을 하는 게 발이 좀 더 나중에 편하실 거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에크로 데님과 다크 브라운 스웨이드 로퍼 매칭이다. 굉장히 근데 에쿠르 데님이랑 다크 브라운 스웨이드 로퍼 신으실 정도면은 굉장히 멋을 많이 내시는 편인데요. 저는 사실은 다크 네이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다크 네이비가 좀 끊기는 느낌이다라고 하시면 저는 다크 브라운보다는 흰색 쪽이 낫지 않을까? 저도요. 에크루 데님이시니까 근데 사실은 흰색 말고요. 맞아요. 에크루색 양말이 있어요. 너무 그냥 형광 흰색은 진짜 눈이 밝아지니까 에크루색 양말을 좀 매치를 하시면 제일 무난하게 어울리실 것 같고 아니면 그 양말 중에서 그런 베이지 톤으로 나오는 양말도 있거든요. 그런 거 신으시면 이게 그 쉐이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가기 옅어지니까. 때문에 그런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네이비를 좋아하시면 그러니까 이건 팁인데 다크 네이비는 조금 FW 시즌에 신으시고 여름에는 조금 중간 네이비 있어요. 조금 밝은 네이비. 이렇게 세탁한 것 같은 네이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에크루 데님이랑 브라운 스웨이드가 오잖아요. 여기서 포인트 컬러를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사실 양말 가지고 좀 멋을 부리실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조금 비비드한 컬러감으로 놀아주시면 멋있다. 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 보라색 양말 얘는 드레이크스, 마이클 힐이나 뭐 그 제이슨 줄스 그 착장 컷을 많이 보시면은 그렇게 입은 상황에 많이 보라색 보실 많이 수가 쓰거든요. 있어요. 예. 이게 드레이크스가 보라색을 많이 매치시키냐면 보라색이 중간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러 가지 컬러풀한 상황에서 좀 포인트로 활용하기가 좋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냐 로로피아나 어렵죠. 네, 니트 한 장에 600만 원인데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유니크로는 또 이렇게 갭이 좀 크잖아요. 이런 이제 클래식한 룩을 입고 싶으시면 뭐 대안은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올로 저희가 많이 이제 추천해드리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광고해드린 니트 컴퍼니 이런 브랜드들도 있고요. 또 각 브랜드마다 그 위에 이제 니트 전문 브랜드이긴 한데 그 니트에 맞는 슬랙스 클래식한 착장의 피팅의 바지들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원스톱으로 쇼핑이 좀 가능하시고 추천할 거 있습니까? 프로이도 구입하실 만한 가격대에서 좀 성인 남성의 느낌을 내실 수 있는 그런 브랜드니까 라이즈 앤 빌로우
라이즈 앤 빌로우도 라이즈 앤 있네요. 빌로우도 있네요. 라이즈 앤 빌로우나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은 되게 좋지 않으실까 네네. 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쓰시겠다 이러면은 존스 메들리. 네, 그 정도에서 좀 찾아보시면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최적 밑단 폭은 그때의 상의와 하의의 밸런스나 유행이나 저희 그렇죠. 기분에 따라서 바뀌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업을 시작했을 때는 한 19cm 막 이랬어요. 심지어 17cm까지도 갔어. 엄청 좁빗하게 입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쭉 입다 보니까 결국 귀결되는 거는 클래식한 게 장땡이다. 그러니까 대략 한 24cm 정도? 그러니까 21이 그냥 일반적인 클래식한 폭이고요. 21cm가. 그 다음에 한 23에서 4 정도 되면 약간 와이드한 느낌? 맞아요, 와이드 맞아요. 핏, 뭐 맞아요, 맞아요. 오피서 치노 이런 느낌이거든요. 요즘에 저는 한 26cm까지도 입어요. 예전에는 안 입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최적 밑단 폭이라고 하면은 21에서 24 사이. 거기서 왔다 갔다. 저도 이제 넓은 거를 원래 좋아하던 편이라서 24까지 가는데, 수트 기준으로 치면은 저는 조금 이렇게 딱 맞는 느낌이면 21cm 정도가 될 것 같고, 저는 좋아하는 건 22cm 정도부터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22에서 23, 딱 그 정도 밑단폭이 제 몸이랑 제일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도 좀 이제 하체가 좀 두꺼운 편이라서 20cm 언더로 내려가는 건 이제 아예 절대 안 입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애틀레틱 체형 있잖아요. 이제 허벅지 굵으신 분들, 헬스 많이 하신 분들 좁빗한 거 많이 입으시는데 생각보다 그럼 더 강조돼 보여요. 오히려 조금 와이드 하신 게 이게 이제 라인이 쓱 내려오니까 더 이제 일자로 커버를 하는 느낌? 다리도 길어 보이고 그런 이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Q&A를 좀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어떤 좀 마음 치료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아, 이게 이런 부분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걸 좀 종합해서 저희의 패션의 지식으로 연결을 해서 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만남의 자리라던가 라이브 방송을 좀 기획해보면 어떨까? 아니, 금융 솔루션 같이 붙여야 되나? 그러면 코트 뭐를 구매하기 위한 무슨 펀드 조성. 아니, 근데 그것도 만약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같이 이번 주부터 우리 개설해요. 진짜 이제 우리랑 약속이에요 하면서 이번 주에 이거를 방송과 흑티즈 동시에 이제 계좌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얼마씩 넣는 거야. 그래서 이게 딱 이제 마무리가 되는 날 같이 방송을 하고 이제 코트를 사러 가는 코트 거죠. 사러 가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괜찮네. 그냥 동반자로서 같이 우리 호흡하고 괜찮네. 이런 그 패션과 스타일을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저희가 좀 네, 가죽도 소통을 사고. 하겠다 이런 의지죠. 정말 이 어떤 소비 생활은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소비, 이게 가성비가 아니고요, 가치를 잘 소비하는 방식을 우리 같이 탐구하고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쟁이.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